수익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금요일 생방송 12시부터 50분 동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 지수는 혼조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2%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고 코스닥 지수는 0.1% 정도 약한 상승으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수급 상황 보시면 지금 오늘장에서 양 시장에서 모두 개인만이 순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양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도 보시면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이번 주 내내 좀 지수가 급락을 했었죠. 전날에는 3대 지수가 그래도 조금 그 전날까지는 반등을 했었으나 어제는 또 다시 반등했던 만큼 조정이 나온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 주가는 테슬라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세가 만약에 부과가 된다면 중국 등에서 보복 관세를 미국에 매길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테슬라가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우려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딥시크 쇼크로 인해서 주가가 좀 출렁였는데 이 부분도 대부분 좀 만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간밤에도 3%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완전 자율주행 로봇택시 사이버캡이라고 불리죠. 이 사이버캡이 오는 6월부터 미국 일부 지역에서 유료로 서비스를 시범 운행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도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일단 오늘 장에서 우리 증시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들 중에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SOS랩이라는 종목 그리고 IA라든지 다양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 있는 모습, 넥스트칩과 퓨런티어,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좋은 하루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주들은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나 어보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었는데 어보브 반도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HBM을 이을 차세대 먹거리로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를 점찍고 여기에 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어보브 반도체가 상한가까지 지금 달성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과 미국의 반도체 분쟁에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제주 반도체 이 종목이 22%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양한 반도체주들 상승률 상위 종목들에 포진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은 로봇 관련주들도 일부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 오늘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에 위치해 있네요. 0.2% 정도 상승하면서 이번 주 내내 그래도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만 원 선을 탈환하면서 지금 현재 20만 3천 원에서 주가 형성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5%대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상승세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여러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지수 자체는 코스닥 지수의 상승률이 더 좋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사실 종목별 흐름은 그다지 눈에 띄는 흐름을 보여주진 않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지금 현재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에코프로 BM은 약보합세, 에코프로는 0.8% 강보합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HLB와 클래시스가 빨간불 켜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우려라든지 금리를 동결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라든지 다양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그래도 우리 시장에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갈피를 잡지 못했던 시장이었는데 과연 그래도 다음 주에는 시장에 다시 좀 살아나 줄 수 있을 것인지 레드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해 주시고 1분만 기다려 주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레드 전문가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전문가님 여러분들? 너무 많이 기다렸어요. 왜 지각하셨어요? 아, 오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네. 그 변명을 드자면은 네. 좀 배가 많이 아팠습니다. 배가 아파요? 네. 뭐 잘못 드셨어요? 네, 뭐 주가만 떠지면 배가 아프니까요. 아, 주가가 떨어져서 배가 아팠다. 네, 배도 아프고 몸도 안 좋고 눈도 안 보이고 이거 아이고. 큰일입니다, 이거 아주. 눈은 또 왜 안 보이나요?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눈이 안 보이더라고요. 전문가님 너무 새벽 늦게까지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교육해 주신다고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요. 겨우 그렇게 많이 하면 뭐 합니까? 종목 하나 무너지면 끝나는데. 안 아유, 그렇습니까? 그 TCC 스틸이 굉장히 스릴러입니다. 이제부터 TCC 스틸이 아니고 스릴러예요. 애물단지인데 근데 어떡하나요? 뭐 사실 애물단지하고는 하지만 네. 끝까지 가야죠. 여러분들 어떡하겠습니까? 네. 내가 뭐 여기서 이게 빠지고 저기 빠졌다고 해가지고 뭐 차라리 이 종목이 좀 많이 빠진 게 좀 뭐 회사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빠졌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시장 전세가 이렇고 이 관세하고 트럼프의 정책 안에서 이게 빠졌던 것뿐인데 네. 다시 한번 저는 이거를 끌어올리는 그 부분을 오늘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 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 방송은 어디까지나 솔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저 역시 되게 솔직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간의 이 주식 전문가인데 시청자보다는 공감대를 끌어내야 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 방송을 해왔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까지 크게 물리고 크게 이제까지 온 게 저 역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제가 다 물리지는 않았습니다. 딱 한 종목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일단 중요한 건 한 종목만으로도 나머지 현금은 이제까지 시장 어려울 때 좀 아꼈다. 그 정도만 좀 위안 삼아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네.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매번 하락이 되고 떨어지고 그리고 오늘 제가 아침이었어요, 아나운서님.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우리 시청자 네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네 분하고 통화했는데 근데 사실 이 네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일 공통된 게 뭐겠습니까? 뭘까요? 왜냐하면 시장 상황도 그렇지만은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종목 하나만 가지고 가기에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 TCC에 대해서 좀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좀 비중을 좀 크게 들어가신 분들은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통화를 했고 오면서 제가 좀 많이 느낀 것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근데 제 변함은 없습니다. 제가 마음이 변하는 거는 왜냐면은 물렸으니까 존버하는 것도 맞는 거지만은 물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부분으로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지수 종목을 올려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설상 제가 방송에서 브리핑이든 어떠한 부분이든 간에 다 설명을 해뒀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음날 이게 일기예보도 맨날 맞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하지만은 제가 시황이 틀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중간에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 악재가 시장 상황에서 많이 빠지면서 이 종목이 빠진 만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리턴을 시킨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 마이너스 축소해 나가면서 상승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좀 많이 준비도 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전문가님. 왜요? 전문가님이 꼭 이제 주가가 오르는 종목만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아시지만 제가 그렇죠. 딱 한 가지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네네. 유리기판 관련주가 최근에 흐름이 좋고 오늘 뭐 상당합니다. 유리기판 사업에 삼성전자가 또 뛰어든다고 하는데 유리기판 관련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유리기판은 예전부터 좋게 본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요? 유리기판은 좋게 본다고 얘기했고 네. 그리고 제가 2주 전에 통신만 통해가지고 P-오티스하고 램테크놀로지 그다음에 YCK 이 유리기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섹터 교육을 다 해드렸습니다. 네.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반도체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되게 많아요. 네. 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뭐 비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전상 반도체, 뭐 반도체 패키징, 뭐 이런 종류들이 되게 많은데 이 안에서 유리기판 반도체는 어느 정도 반도체의 고유 부분하고 엑소
그러니까 액침 냉각 관련주하고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이 네네. 유리기판 관련주가. 그렇기 때문에 이 유리기판 관련주가 올라갈 때는 ASIC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 관련주도 같이 올라갑니다. 오. 이 ASIC 주문형 반도체에서는 에이직 랜드라는 종목이 대전주고요. 네. 지금 에이직 랜드도 아마 같이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유리기판이 올라가면은 에이직 랜드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이 유리기판 관련주가 어제 오후에 갑자기 막 올리면서 섹터 전체가 상승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하지만 어제 어떤 일이 터졌습니까? 이 대왕고해가 맞아요. 밍크고해 돼버렸어요. 거의 이제 실패 1차 그쵸. 시추가 실패가 거의 됐습니다. 1차 작년에 음. 제가 그렇게 하이에나 관련주하고 음. 수급들이 하이에나처럼 수급이 쏠린다고. 수급을 뺏어가는 하이에나. 수급 뺏어가는 한 진짜 이 얄미운 하이에나처럼 생긴 섹터가 동해가스 관련주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어제 대왕고에서 1차 시추 이후에 견제성 확보가 없다. 그 우려감이 오늘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한국가스공사가 시가총액이 좀 비중이 높단 말이에요. 네. 지수에. 근데 한국가스공사 토대로 해가지고 다 무너지다 보니까 이 철강 관련주도 무너지고 모든 종목들이 무너지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 가지고 오늘 장 초반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시장의 돈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뭐 갈 곳이 없는데 원래 오르던 종목들로 좀 그렇죠. 가야 원래 될것 올랐던 같아요. 종목도 자극적으로 투심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주로 오늘 장 초반에 다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최근에 시장이 매일 당일날 발생하는 이슈가 생겼다고 하면은 두 번째 같은 날은 시장 기술주가 떨어지면은 그 전날 상승했던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번 수급이 상승했던 섹터를 봤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수급이 또 쏠린다는 거죠. 기술주 쪽으로 어느 정도 수급이 약해지면은요. 근데 또 반대로 기술주들이 상승하면 전날 상승했던 종목들은 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리기판 네. 뭐 우리 주식 방송이라든지 이 증권이라든지 한번 강하게 섹터 상승했던 거는 매번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평가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또 유리기판 올라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시장이 또 안 좋을 때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요. 이미 시장이 좋을 때도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어느 정도 전날 테마가 좀 많이 수급이 쏠린 거는 다음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쪽으로 좀 수급이 많이 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대왕고해가 지수 하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좀 그 수급을 유리기판이 지금 수급을 맞춰주지 않고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즘 뭐 시장이 기술주가 힘을 쓰지 못하면 그날 시장에서는 그날 재료로 어떤 특정 섹터들로 수급이 단기적으로 쏠리는 그런 시장의 모습인데 바로 오늘은 유리기판이 그 주인공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왕고래 관련해서 경제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악재가 발생을 하면서 한국가스공사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3조 원이 넘는 종목인데 오늘 하루 동안 14%의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런 예측할 수 없는 테마주들은 여러분들이 진입하기에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는 부분을 매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좀 위험성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정말 손이 빠르고 자신 있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최대한 접근을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 상승하고 있고 유리기판 관련주는 사실 뭐 오를 때 단발적으로 오르는 아직은 테마주에 그치긴 하지만 전문가님이 유리기판 관련주는 앞으로도 뭐 나쁘지 않다,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고 유리기판 관련주가 오를 때 같이 볼 수 있는 섹터가 액침냉각 관련주, 바로 물로 열기를 식히는 기술을 이야기하죠. 액침냉각 관련주들도 유리기판 관련주들과 보통 흐름을 같이 하는 섹터다라는 말씀 드렸고 그리고 또 ASIC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죠. 대표적으로 에이징랜드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역시나 액침냉각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주와 흐름을 비슷하게 가져가는 섹터이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일단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오게티가 딱 이번 주 월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쉬운 그 월요일에 급락만 아니었더라면 전문가님 괜찮으신가요? 갑자기 열받아가지고요. 월요일에 급락만 아니었다면 지금 얼마나 우리 주가 지수 흐름이 좋았겠습니까? 일단 그 이후에는 회복을 꾸준히 해주고 있거든요. 전문가님.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네. 갑자기 생각이 많아져가지고요. 네. 자, 여러분들 네.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저 월요일날 말입니다, 여러분들. 네. 저는 이 월요일날
진짜 다시 한 번 느꼈지만은 네. 한국 시장은 덜컹하는 시장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덜컹. 이게 관세에 맺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월요일 날 이 캐나다하고 그다음에 캐나다하고 멕시코 부분에 관세를 떼인다면서 결국엔 트럼프가 관세 안 떼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더 웃긴 거는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증시 열릴 때 그걸 유예를 시켰어요. 오. 한국 시장이 열릴 때는 멕시코하고 캐나다 이 부분 관세 무조건 떼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한국 시장에서는 무너뜨리고 본이 미국 증시 열릴 때는 이 멕시코 관세 유예 그다음에 캐나다 관세 유예 이러면서 미증시는 더 하락폭을 작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그것까지 계산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충분히 계산했을 것 같아요. 뭐 우리 시장 열릴 때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 안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겠다라고 계산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리고 뭐 우리 시장은 무슨 죄인가요?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은. 월요일 날 이게 불필요한 하락이었단 말이에요. 네. 차라리 관세를 그냥 떼어버리지. 어. 관세를 떼어버렸으면 적어도 월요일 날 그 하락폭이 아깝지도 않지. 아 그러게요. 미리 우려감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지금 월요일에 하락됐던 종목폭들이 기술주들이 지금 아직까지 회복을 못한 상황이에요. 그나마 좀 삼성이 그나마 회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2차 전지는 계속 내일막입니다. 계속. 2차 전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종목들은 아무리 수출 비중이 높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 정책에 따라 가지고 트럼프 특 안에서 무너진 게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네. 결국에는 어차피 이 부분은 다시 또 완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앞으로 잠시 후 설명해 드릴 거고요. 네, 2차 전지에 관해서도 앞으로 좀 주가가 회복될 수 있는 또 한 가지 요인이 네.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네, 그 부분도 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신 있게 저는 여기서 100가지, 200가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100가지요? 그 100가지, 200가지도 얘기할 수 있고요. 네. 그 안에서 틀 몇 개만 맞춰지더라도 금방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레드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럼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PPT. 뿅. 자,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관세가 너무 불확실성하단 말이에요. 일단은 그쵸? 중국에는 관세가 네. 매겨졌어요. 10%가 추가로. 그쵸. 아니, 내가 월요일 날 응. 얘기하지 않았나? 뭐라고요? 우리 저기 와이프가 나한테 계속 관세 놀이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두 분이 관세 놀이 네, 하신다. 관세 놀이 한다고요. 네. 오빠 아침에 설거지 제대로 안 하면은 오빠 용돈 30만 원 주는 것 중에서 관세 10% 떼가지고 30만 원 빼고 30만 원에서 3만 원 빼서 27만 원이나 해줄 거야. 네. 뭐 그런 방식으로 관세 떼인단 말이에요. 이 관세 놀이가 계속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얘가 눈치도 없이 네. 어제 또 관세 놀이 하더라고요. 나 관세 때문에 주먹 빠졌는데. 관세 때문에. 또. 야 이거 더 이상 이제 관세 얘기하지 마라. 이거 스트레스 관세 받는다 얘기하지 이제. 마라. 나한테 100% 매기든 20% 매기든 다 매겨야. 아니 월요일까지는 전문가님도 뭐 관세 놀이 하면 재밌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러면 관세 때문에 네. 화수 목금 다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래가지고 이게 잠시 우리 와이프하고 냉무 중입니다. 분위기가. 냉전 중이에요. 냉동 중이에요. 냉동 중? 근데 이게 진짜 참 눈치가 좀 있었는데. 근데 뭐 시장이 살아나면 뭐 시장이 뭔들- 살아나면 또 관세놀이 얼마든지 해도 돼요. 그럼요. 근데 시장이 무너져도 관세놀이 아니에요. 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 관세에 대해서 부었어. 자,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네. 지금 시간이 3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빠르게 한번 설명해 시간이 드릴게요. 이렇게 빨리 가죠? 시간 너무 빨리 가요. 이 관세, 네. 관세는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소비자들한테도 안 좋은 거예요. 관세를 매기면 도매 가격이 올라가고 소매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 반도체든 2차 전지든 간에 기존에 10,000원에 주던 거를 관세를 맞았기 때문에 여기서 10%가 올라간다고 하면 11,000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10,000원에 나갔던 도매 가격이 소비자들한테 13,000원에 팔았는데 이게 관세 10%가 돼가지고 11,000원이 되고 소비자한테 13,500원이 물건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매 가격들 반도체든 2차 전지 소재든 이 물품들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네. 도매 가격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G마켓, 뭐 쿠팡, 인터넷 같은 데 보시면은 이 똑같은 물건 모델명을 검색하면은 다 똑같아요, 가격이. 거기서 100원이 더 싸게 떨구는 도매업자, 좀 얍삽한 도매업자도 있고요. 네. 인터넷 판매업자들을 네. 보면은 그러면서 인터넷 가격이 제조업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왜냐면 소비자들은 싼 걸 좋아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아무리 관세가 조금
매겼다고 하더라도 비싸지 부분이 아닙니다. 왜? 우리 산업단지에 필요한 소재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이 관세 부분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로 주가가 하락이 될 수가 있다. 이 부분으로 좀 과하게 매도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답은 한 명입니다. 저 미국 백악관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가 모든 키를 쥐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모든 키를 쥐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제였죠. 어제 아마존의 실적이 되게 잘 나왔거든요. 네네. 실적이 되게 잘 나왔는데 오히려 환율이 상승해가지고 환율이 상승해가지고 주가가 지금 시간에요 4% 5% 빠지고 있습니다. 네네. 여러분들 실적은 되게 좋게 나오는데 즉 환율이 올라가면은 현대나 기아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자동차 많이 판매하는 게 현대 기아차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 환율을 우리가 자동차를 1,380원대 수출을 시켰는데 환율이 지금 1,460원, 70원대야. 그러면은 이 현대차, 기아차는 오히려 영업이익을 받습니다. 네, 너무 미국 좋아요. 입장에서는 아씨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네. 당연히 한국한테 더 좋은 거예요. 또 순이익을 많이 줬네. 반도체하고 2차 전지한테, 배터리한테, 수출입한테. 아유 열받아 죽겠네.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는 되게 좋은 거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주식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환율이 올라가면 주식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관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환율이 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앞으로의 전망은 트럼프가 키워지고 있는데 네. 이 트럼프가 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주식 방송에서 삼성전자가 어쩌고 LG에너지솔루션이 어쩌고 어떤 종목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힘은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분위기 제일 중요한 건 환율이에요. 네. 여러분들. 아무리 어제도 아마존이 그렇게 시작이 좋게 나도 환율 때문에 리스크가 더 많이 피해를 봤다. 아마존 회사가. 왜? 자신들이 물건을 판매했던 게 1,380원일 때 1,300원일 때 환율이 그때 물건은 나라한테 수출을 시켰는데 갑자기 환율이 올라가 보니까 돈을 더 준 거예요. 아마존 네네. 입장에서는. 그러면 향후 환율 때문에 더 많이 실적이 안 좋을 수가 있다. 그런 상황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이 얼마까지 갈까요? 이 종목이 저 정도까지 갈까요? 아, 이 종목 여기까지 언제까지 떨어질까?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환율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려면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돼야 될 텐데 네.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한 달 유예된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 추가 관세가 매겨지면서 이제 110%가 됐고 자, 뭐 유럽 연합에도 미국이 관세 매긴다고 했어요. 아직 우리가 모르는 일이라서 이 부분이 언제 또 우리 시장의 폭탄으로 돌아올지 모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될까요, 전문가님?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트럼프한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요?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네. 제가 이 통신만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트럼프가 관세 전쟁이 쓸데없이 원료에 납품만 발생을 시킨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지만 캐나다하고 멕시코 유예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수출 비중이 80%예요. 어? 도매 깡패는 도매 쪽으로 깡패는 멕시코하고 캐나다지만 소매 소매. 소매 소매. 깡패는 네. 미국이에요. 어허. 왜? 도매 물건들만 있으면 뭐 합니까? 물건을 사주는 소비자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미국이 강합니다. 음. 그게 미국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하는 부분으로 계속 키워지고 있는 거예요. 네.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먼저 긴장감은 고조를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자기네 미장 열릴 때는 갑자기 유예하고 얘기하고 우리 한국 시장 열릴 때는 트위터로 매기걸 10%.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선택의 종착지가 없을 걸 이렇게 올리고 있고 자기네 미증시 때는 그냥 한 달가 유예를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전문가님 어쨌든 뭐 멕시코에 캐나다에 25% 매긴다고 해놓고 바로 전날에 철회를 했잖아요. 그렇죠. 한 달 미루겠다고 네네. 했잖아요. 전문가님이 방금 트럼프가 원하는 게 있다고 했는데 네. 원하는 게 뭐죠? 자,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이 EU 연합 20만 해결하면 저는 당분간 어느 정도 반등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네네. 지금 중국 언론이 되게 이상해요. 가짜 뉴스 정말 많아요. 가짜 뉴스. 이놈의 가짜 뉴스 다 뽑아버리고 싶어요. 진짜 머리끝까지 다 뽑아버리고 싶어요.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중국으로 인해서 환율이 올라가고 있대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은 매번 모니터 앞에 24시간 동안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중국이 관세를 떼일 때마다 환율은 내려갔어요. 반대로. 어허. 여러분들 갑자기 반짝하는 것도 있지만 더 네. 많이 내려갔습니다. 네. 지금 중국이 계속
막 열받아가지고 막 반독점 기업들을 막 내놓고 막 여기에 대해서 이 관세 부분은 계속 때리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틱톡도 이제 매각 안 하겠다 해가지고 샤워홈스 뭐 공구음원 관련주들이 막 올라가고 있고요. 네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뭐냐면은 이미 시장은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될 것이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환율이 어느 정도 둔화가 되었다는 거죠. 즉 여기서 미국이 추가적인 대응이 없다는 거예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미국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10% 매겼지만 중국은 지금 15%에서 20% 매길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15% 정도를 매긴 건데 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보다 중국이 트럼프한테 10% 맞아가지고 15%더 줬는데 네. 중국이 100대, 200대 이상은 맞을 겁니다. 그럼 더 크게 맞는다. 더 크게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나요? 왜 이 상황을 설명이 되냐면요. 네. 시장은 중국이 관세를 맞아야 경기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저번에도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마우스 하나를 만들어도 여러분들 가끔 이 선박에 보면은 20피트, 40피트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OEM이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왜 중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옵니까, 여러분들? 중국에서 만들면은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20피트에 만약에 뭐 이런 핸드폰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런 핸드폰 20피트에 3,000개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3달러고 하나당 3달러고 그럼 40피트에다가 이 핸드폰은 이제 40피트가 더 많으니까 4,000개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20피트에 3달러가 40피트가 1달러가 되는 겁니다. 가격이. 많이 들어갈수록 덤핑 현식으로 중국이 인건비가 인건비가 싸면서 싸니까. 물건을 더 싸게 주는 거죠. 그걸 OEM 형식으로 똑같은 내 상표를 달고 판매를 하는 게 그게 기업들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중국의 이 관세가 계속 10%씩 20%씩 매겨지면은 어느 정도 중국이 그동안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물건값이 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은 다 먹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반도체 시장도 다 먹었고 핸드폰 시장도 다 먹었잖아요. 중국이. 인건비가 싸니까. 근데 중국이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하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똑같은 제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술력이 더 좋다고 해도 네. 소비자들은 가성비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중국의 소비를 다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 그렇다고 하면은 네. 지금 현재는 시장이 어느 정도 인식이 됐냐면은 관세를 매기면 매길수록 똑같은 가격에 동등하게 물건을 판매할 수가 있다. 동등하게 물건을 판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구매욕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단점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단점만 생각하겠지만 장점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유럽연합도 관세 10%인데 유럽연합은 애초에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우리는 보복하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유럽연합은 어느 정도 타협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타협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방위 금액만 더 받는다고 하면은 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지 않고 서로 양보를 하겠다. 이러한 상황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에 대한 무역 전쟁은 환율 부분에 따라 가지고 상승한다는 것보다 유럽 연합에 따라 가지고 환율이 어느 정도 관만세로 펼치면서 지금 현재 시장 외국인도 매수세가 없고 개인도 매수세가 없고 기관도 매수세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 중국에 관세를 부과를 했고 만약에 중국에서 여기에 보복 관세를 매길 수가 있다면 그렇다면 트럼프는 또 여기에 더 큰 관세를 매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중국만 이렇게 관세를 때린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너무 저렴했던 중국의 제조업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라든지 일본의 반도체, 2차 전지 여러 가지 제조업 제품들의 경쟁력은 오히려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 중국의 관세를 때렸을 때 오히려 뭐 경기가 살아날 수 있고 환율이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환율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구매욕이 더 유럽 쪽으로 더 많아질 수가 있고 중국이 관세를 맞으면서 가격이 동등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전기차가 지금 중국의 전기차가 되게 싸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 이 중국의 전기차 1,000만 원을 미국에 판다고 했을 때 그럼 2,100만 원에 사야 되는 게 됐어요. 네, 그렇죠. 110%를 맞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이 110% 관세에 맞았어요. 네. 100%에서
이거 왜 이렇게 중국이 갑자기 부산이지? 뭐 중국이 100%에서 네. 바이든이 100%까지 올려놓고 네. 이제 트럼프가 10%더 올렸단 말이에요. 네. 110% 올라갔으면 도매 가격도 올라가고 소매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네.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네. 사실 이 중국 트럼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관세를 다 매겼잖아요. 10%. 네. 그러면 이 중에서 중국하고 또 협상이 된다고 하면 이 중에서 일부 품목만 관세를 처해해 줄 겁니다. 일부 품목만 네. 하지만 전기차하고 반도체는 관세를 처해시켜주지 않을 거예요. 전기차와 반도체는 처리하지 않을 네. 것이다. 왜냐하면 네. 여러 가지 품목들은 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전체적으로 품목을 다 매겨버렸단 말이에요. 네. 10%를. 근데 이건 협상의 여지를 둔 거예요. 어. 이 안에서 아. 어느 정도 이제 트럼프는 중국하고 이제 관세에 대해서 완화가 된다고 하면은 네. 앞으로 중국의 산업단지가 전 세계 산업단지에서 제일 우리가 벌어먹고 달러를 벌어와야 하는 업종이 뭡니까? 반도체하고 2차 전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반도체하고 2차 전지를 중국한테 관세를 면제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네. 트럼프는 중간에 자기가 원하는 거 원하면서 네. 이 안에서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냥 이렇게 짧게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부터 뭐 반도체나 2차 전지에만 관세 매기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하면 사실 협상이 안 되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모든 제품에 다 관세 매기겠다 한 다음에 이건 처리해줄게, 이것도 면제해줄게 하면서 협상을 한다. 그렇죠. 그렇게 협상을 좀 하면서 조절을 계속 네. 해주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110%에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네, 저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려가는 순간에 전 세계 또 문제지만 미국의 전기차로 공장을 짓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산업에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는데 좋은 일이네요. 그럼요. 네. 저희 나라가 반성 이익을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네. 사실 이 관세 부분에 따라서 환율이 올라가가지고 환율이 올라가니까 지금 삼성하고 2차 전지가 다 빠지는 건데 네. 여러분들 저는 이거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떨어지는 거는 좀 뼈 아프고 가슴 사무치고 막 억울하고 막 열받고 막, 네. 막 짜증나거든요. 네. 근데 막 추후에 생각하면은 조선주가 왜 올라갔습니까? 반사 이익으로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하고 반도체도 반사 이익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관세 맞아가지고 계속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질 거다. 우리나라는 사실 매번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바이든이 대통령 하기 전에 네. 관세 내고 수출시켰습니다. 그때도 1등이었어요. 근데 잠깐 지금 바뀌어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여러분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환율이 월요일 저희가 방송할 시간에만 해도 1,470원이었습니다만 일단 지금 1,446원까지 조금 진정이 됐거든요. 환율이 여기서 사실은 더 떨어져야 되죠. 지금도 높습니다. 1,450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환율이 높은데 어떻게 환율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 시나리오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지금 이 환율이 좀 떨어지려면은 네. 일단은 지금 현재 트럼프의 관세 부분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 왜냐하면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 유럽 연합이 네. 밭에 그냥 두 가지예요. 유럽 연합한테 어떻게 관세에 대해서 둔화를 시키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중국한테 어떻게 맞대응을 하느냐. 근데 이 중국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중국한테 맞대응을 할 때는 그 산업단지 제재를 반도체화하냐, 2차 전지화하냐. 네. 저는 솔직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저는 사실 트럼프하고 중국하고 반도체하고 2차 전지요 관세 전쟁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일으켰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한테 좋으니까. 네, 우리한테 좋으니까. 네. 모든 관세 품목 지금 되게 많잖아요. 여기 뭐 테이프도 있고, 여기 뭐 핸드폰도 있고, 뭐 네. 마우스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뭐 옷도 있고, 뭐 원단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관세 다 매겨도 좋다 이거예요. 어허. 근데 반도체하고 2차 전지한테는 우리나라한테는 말고 현재 미국하고 중국이잖아요. 네. 미국하고 중국이 관세 전쟁을 반도체하고 2차 전지로 싸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둘이 서로 제재해서 맞짱 떴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거 진짜예요. 정말 아니 왜 그러냐면은 네. 진짜 맞짱 떴으면 좋겠어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아니고요. 반도체하고 2차 전지로 맞짱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이 잽은 날렸거든요. 10%?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또 맞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오히려 좋다 이게. 자, 여러분들. 네. 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뭐죠?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중국의 핵심 소재가 반도체하고 2차 전지예요. 네. 그렇죠?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고는 있지만은 앞으로 산업단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하고 2차 전지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미국한테 없는 게 있어요. 미국에 없는 거? 네. 제조 기술. 어허.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제조 기술이 없어요. 배터리. 네. 이거 뭐 제조 기술이 없다 보니까 네. 제조 기술이 없다 보니까 이 배터리 부분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없다 보니까 미국이 산정된 종목이 있습니까? 배터리에.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습니다.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니비안. 완성차 업체들이 주로 완수차밖에 있는 것 없어요. 같고. 네. 완수차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들. 그럼 반도체도 뭐 퀄컴, 인텔, 뭐 퀄컴. 엔비디아, 뭐 사실 뭐 브로드컴. 엔비디아도 대만 기업이고요. 네. TSMC도 대만 네. 기업이고요. 네. 없어요. 미국 없어요. 그래서 이 기업들 너네 미국 와서 만들어라. 네. 어? 사실 각국 아시아드의 지수 견인을 시켜준 거죠. 미국 나스닥을.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반도체하고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응. 없단 말이에요, 제조업이. 그래서 바이든이 부랴부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을 했던 거고요. 공장을 지어줘, 네. 돈을 줄게. 네.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근데 이 반도체하고 배터리 부분이 이 부분이 중국은 다 있습니다. 오. 우리나라는 전기차 완성차는 없지만 네. 중국한테는 전기차 완성차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광물도 있고 자원이 있어요. 오. 제가 왜 중국하고 미국하고 왜 싸워야 한다고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왜요? 환율은 올라가는 건 어쩔 수는 없지만 네. 오히려 반대로 환율은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 반도체하고 만약에 반도체 부분으로 싸운다고 먼저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종목이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자, 반도체는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제재할수록 반도체 관련주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반도체 부분에서 중국이 엔비디아 부분은 반도점 행사를 하겠다. 그리고 브로드컴을 통해 가지고 반도점 행사를 권한하겠다. 어허. 그리고 구글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반도점을 행사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미국에 있는 증시는 주가가 하락이 되더라도 다음날 우리 국내 증시 반도체주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 주가는 중국이 미국한테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면 할수록 한국 반도체가 반세 이익을 더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때는 환율이 상승해도 상관없어요. 반도체가 반세 이익으로 상승할 수가 있고 또 물론 또 트럼프 입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반도체 쪽으로 치포 동맹이 있어요. 한국, 일본, 미국, 그다음에 대만이 반도체 치포 동맹이잖아요. 이 동맹끼리 또 중국을 조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국을 조이고 트럼프가 제일 먼저 할 거는 화웨이부터 제재할 겁니다. 화웨이부터 제재할 것이고 이 화웨이 제재되면은 여기에 따라 가지고 한국의 반도체주들이 반세 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결국에는 일어날 일이에요. 이 부분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일어납니까? 이거는 뭐 내가 신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 부분에서 원래는 처음에 무역 전쟁 시작할 때는 품목에 대해서 관세 전쟁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반도체로 트럼프 일기 때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이 삼성전자, 하이니스 여러 반도체주들이 반세 이익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그래도 2월 4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었던 캐나다와 멕시코를 향한 관세는 일단 한 달이 유예가 됐고 2월 4일부터 중국에는 10% 추가로 관세가 매겨지게 됐습니다만 이제 트럼프가 유럽연합에도 관세를 더 매기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두 가지로 보시면 유럽연합과 중국에 앞으로 어떻게 관세를 매길 것인가를 보셔야 되는데 유럽연합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중국에는 반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콕 집어서 미국에서 만드는 고성능 반도체 중국에 팔지 않겠다. 우리 기술이 유출된다. 이렇게 나왔을 때 반사적으로 당연히 일본이나 뭐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환율도 떨어지게 되고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연히
당연히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유망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할수록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반도체도 반도체인데 전문가님, 많은 분들이 또 2차 전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일단은 중국산 전기차에 지금 현재 매겨지는 관세가 110%거든요. 이 부분을 뭐 우리가 당연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뭐 전기차 기업이라든지 배터리 기업들은 당연히 좋은 부분 아닙니까? 일단은 뭐 중국에 대해서 더 관세를 매길 수가 있을까요? 뭐 배터리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에 네, 관세 더 매길 겁니다. 아마. 관세 많이 맞아야 돼요. 더 맞아야 우리나라가 더 올라가요, 지금 여러분들. 110%인데. 네. 자, 여러분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뿅. 자, 이 배터리 역시 제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터리에 필요한 게 광물 자원인데 테슬라한테 제일 크게 문제가 있는 게 뭡니까? 배터리 공급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이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미국 상대로 배터리 제재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다고 하는 것보다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겁을 주겠죠. 배터리 안 팔겠다. 배터리 안 팔 수가 있고 이 네. 부분에 대해서 광물 조그만 거 하나 광물 하나짜리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 수출 미국하고 협력하는 국가들한테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수출을 안 시킬 수가 있다. 다행히 한국 시장에서는 이걸 탈중국으로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광물 쪽으로 관세를 매긴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여러분들 23년도에 전기차가 많이 판매가 돼서 주가가 올라갔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관세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하고 중국하고 이 부분이 처음부터 싸움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때 광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양극재고 우리나라 지수를 견인하는 게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이고 이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양극재 시가총액 반도체 시가총액이면 삼성인 것처럼 양극재 시가총액은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이었기 때문에 이 광물 가격이 수출입이 제한이 될 수가 있다 하면서 광물 가격이 뛰어 올라가면서 양극재인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상승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다시 한번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이번에도 다시 한번 말이- 비슷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광물 자원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양극재인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시가총액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2차 전지의 기술적 반등을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광물 자원 제재를 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러면 전기차 판매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번 전기차만 생각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석유 시대가 조금씩 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드론이든 우주선이든 항공이든 거기에도 다 배터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만 생각하는 게 아닌 이 배터리를 만드는 그 광물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거죠. 중국하고 미국의 관세 전쟁에 따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많아질 수는 있지만 공급망이 적어질 수가 있다 하면은 이 기대감에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차 전지가. 자, 여러분들 좀 시간이 없는데 네. 다음 장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이 배터리 광물 자원이 가격 상승이 될 가능성이 크고 리튬이 있고 니켈 있고 코바트가 있고 망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리튬하고 코바트, 망간이 합쳐지면 하이니켈, 양극재인 NNF입니다. 제가 볼 땐 NNF가 앞으로 향후 이번 연도에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볼 때 잡주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들 아닙니다. 이게 킹주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킹주? 네, 킹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의 방송에서 계속 NNF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니켈 금강판을 만드는 니켈 가격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광물 자원. 니켈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니켈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TC스티도 어느 정도 TC스티하고 안 하겠습니까? 스릴러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종목들 역시 어느 정도 많이 빠졌지만 니켈 가격이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주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첫 번째 핵심은 광물 자원으로 가격이 뛰어진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전기 자동차가 수요는 많아질 것 같은데 공급이 부족할 것 같다. 그 우려감에 배터리주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2차 전지 뭐 에코그, 포스코그, NNF 뭐 시가총액 애들이 이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움직이는 게 에코프로비엠이에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가면 밑에 보면 2차 전지 파센테 뭐 사유팔고 뭐 동박, NFP 뭐 은거재, 니켈도 금강판 뭐 알루미늄 뭐 바인더 조건체 뭐 페이배터리 뭐 리튬 광물 뭐 이런 종목도 다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네. 오늘 아침에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 네. 에코프로비엠처럼 같이 기술적 반등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좀 시간이 없는데 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라? 여러분들 제가 좀 한번 보여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거요?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테슬라의 이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한번 50초 동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뿅. 전문가님 사실 제가 어이구 뭐예요 이게? 이게 보세요. 귀신인가?
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이거 뭐 CG 아니에요? 아니에요. 실제예요? 네, 실제예요. 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기 사람들이 다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 차량을 인도하는 거예요. 오. 전 세계에다가 수출시키려고. 어. 근데 저 차 안에 사람들이 없고 네. 수출시키는 차 안에 FSD 자율주행으로 차를 지금 다 사람 없이 운전을 시키고 있단 저 차가 말이에요. 다? 네. 어머. 사람들이 없어요. 오.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좀 소름 돋죠? 네. 소름 돋죠? 귀신이 운전하는 건가?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공포 영화인가?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는데 오.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 자,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뿅. 자, 네. 테슬라의 모델 YQ. 응.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은 2분 동안 피어토하면서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중국이 관세에 맞으면 광물 자원에 따라서 자원이 올라갑니다. 네. 그렇죠. 자원이 올라가는 게 첫 번째고. 리튬 가격 올라가고. 여러 가지 가격이 올라가고 양극재로 인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이 중국이 관세를 지금 110% 맞았는데 중고차가 110% 맞고 더 추가적으로 맞고 여기 따라서 테슬라의 저가형 모델인 Y하고 Q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 자율주행 FSD는 테슬라의 YQ를 구매하는 사람들한테는 공짜입니다. 어머. 무료예요. 그래요.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죠. 응. 판매량이 더 증가가 될 것이고 우리가 시가총액 1위가 될 수가 있다고요. 오. 머스크가 이번 콩쿠르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네. 이 Y하고 Q 모델의 FSD 자율주행이 공짜고요. 네. 그리고 중국이 관세에 맞아서 전기차가 이 저가형 Y하고 Q에 맞는 가격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어느 걸 사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저기에 원통형 배터리, 이하나70 배터리, NNF에 야이니키 양극재가 들어갔고, 네. 그다음고 이 양극재 Y 모델 있고 Q에 들어가는 니켈용 금간판이 TCCT 들어갑니다. 네. 우리는 지금 종목들이 단순히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바라보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테슬라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상승하면서 반도체 지수가 다 올라간 것처럼 이 테슬라 중심으로 이 배터리 관련주들이 미국에는 산장된 게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보이는 게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 종목들이 빠지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올라갈 때 제가 왜 이런 얘기 했는지 그때 회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제 테슬라가 모델 Y와 모델 Q를 구매하는 분들에게 자율주행 기술, FSD 기술을 무료로 다 제공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자동차,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오늘 장의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굉장히 흐름 좋은데 뭐 뒤이어서 2차 전지주까지 훈풍이 이어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TCC 끝나면 다음부터는 2차 전지 하지 맙시다. 네, 벌써 저희 방송이 마칠 시간이 됐네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